다음은 시정 경험을 통해 본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서경대학교 공공디자인 행정학과 과정 중이시며 전 구리시장님이신 안승남 전 구리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 구리시장을 역임하고요.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공공디자인 행정학과 석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인 안승남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학과장님, 우리 정희정 교수님, 또 지도해 주신 우리 교수님과 우리 원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서 접속해서 오늘의 이 역사적인 이런 좋은 일들을 서로 지금 관심 갖고 챙겨주고 계신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리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접 경험한 공공디자인 그 행정 경험,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인적 요소와 제도적 한계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좀 의논하듯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구리시는 1986년도에 남양주 군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시로 승격이 됐는데 면적은 삼삼합니다. 33.3 제곱킬로미터인데 혹시 구구단 33 제곱킬로미터가 얼마일까라고 생각할 때 긴 면적이 8km, 허리가 4km면 4, 8이 32죠. 그러니까 구리시 가운데 있으면 어디를 걸어 다녀도 보행으로 다 다닐 수 있는 곳이 구리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서 시군 중에는 면적이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도 19만 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2008년도에 개별 계획으로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에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도 했는데 이는 어디까지 법적 의무 없이 지자체 스스로 수립한 개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됐죠.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 중앙정부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이후에 2020년에 경기도가 강역 단위의 진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재임 중에 2020년 9월에 구리시의 첫 번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사례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8년도에 구리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시민이 참여하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이라는 이런 공약을 세워가지고 활발한 시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 다양한 시민 참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리시장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구리시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10년 넘게 시행해 왔는데 구리시의 공공디자인이 그다지 발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그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그 원인으로 보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통합적 기준이 없어서 동별, 부서별, 사업별로 통일성 없는 디자인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서 용역사나 업자가 디자인 결정을 주도했다는 원인도 있습니다. 셋째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공공디자인 담당 공무원과 업자 간에 어느 정도의 결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의심이 가요. 왜냐? 공익보다는 업체의 수익이나 편의 위주의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도 많이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동의하시면 이럴 때 박수 한번 다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넷째는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전부터 실시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에서 구리시의 정체성이 반영된 통일적 기준이 없어서 사안별로 위원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앞서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요소별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핵심 전략 과제를 도출했는데 지역의 상징성, 인지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특화 요소를 개발하고 요소별 우수 공공디자인 샘플 선정하고 관리하는 거, 그리고 공공디자인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요소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또 과잉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공공정보를 다이어트시키는 거, 또 픽토그램을 활용한 간결한 범용 공공정보 매체 디자인을 확대하는 것들이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사례는 지역의 상징성, 인지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특화 요소로 개발한 지마크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마크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첫 글자인 구리의 영문 약자 지를 형성한 것인데요. 이렇게 시인성이 우수한 지마크를 모든 공공건축물 외관에 부착함으로써 원거리, 멀리에서도 구리의 공공시설을 쉽게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적 시인성을 향상시켜서 거점 공간화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잘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수행한 용역사에서 작성한 예시도입니다. 예, 이 사진은 구리시 공공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실제 구리시청에 적용한 모습의 전과 후인데 전의 모습은 구리 시민행복특별시와 옆에 현수막의 분위기를 느끼시겠죠. 근데 지마크가 들어간 구리 시민행복특별시의 타이틀이 들어가면서 좌우의 현수막도 뭔가 좀 통일성 있고 디자인이 잘 됐다는 느낌이 좀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시면 동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이러한 사례를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진은 구리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의 모습입니다. 노란색 원을 보시면 교문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노란 실선이 있으면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노란 실선이 학교 앞이기 때문에 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차량 앞에서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고 또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면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폭을 줄여서 차 한 대만 지나갈 공간만 남김으로써 노면의 불법 주차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함께 동시에 보도를 넓혀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같은 학교 후문 모습인데 지금 화면 나온 거는 개선된 내용이죠. 이렇게 차 한 대만 있다 보니까 차가 한 대만 다닐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불법 정차나 정차할 수 없게끔 공간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다음 또 보여줄 사진은 이 같은 학교의 후문 모습인데요. 한번 화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숲이 우거져 있죠. 네, 또 클릭을 해주시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이제 생겼고요. 또 한 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자전거 도로와 충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음 사진을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서 안심 통학로를 조성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학교가 있음을 알리는 조형물과 함께 자전거 도로에 횡단보도와 안전문구와 표시판을 세워서 학생 보행 안전에 확실한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으로 구리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비공모부문 입선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함께 해주신 많은 공무원들과 학교 관계자들 정말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느꼈던
공공 디자인 행정에 있어서의 인적 요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공무원 수가 많은 큰 도시일수록 공공 디자인 전담 공무원의 수도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무원 수가 적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최소한 2명 정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공공 디자인 전담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디자인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디자인 직류 일반직 공무원 선발은 흔치 않고 많은 경우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9급 일반직 공무원 공채로 디자인직 신규 공무원을 임용한다면 실제 실무 능력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인사의 기본 원칙은 수란보직인데 사실상 디자인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전보시킬 부서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 인사 없이 장기간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토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력관으로 지정하거나 선발해야 하는데 행정안정부 규정에 5급에서 8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9급 공채로 디자인 전담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실무에서 공공 디자인 전담 공무원은 디자인 관련 업무만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끄떡끄떡 예 나왔습니다. 실무에서 공공 디자인 전담 공무원은 디자인 관련 업무만 하지 않고 디자인 업무보다는 일반 행정에 더 가까운 행정 절차 이행이나 공문서 작성 업무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상당히 많다에 공감하시면 고개를 함께 끄떡끄떡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협의, 공공디자인협의, 가이드라인 운영 및 개선, 유니버셜 디자인,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표준 디자인 개발 등의 디자인 관련 업무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자, 민간기업에서는 주로 상급자가 신입을 가르치면서 업무를 지도하며 함께 실적을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자인 전담부서의 과장, 팀장은 대부분 행정직 또는 토목, 건축 등 시설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신규 임기제 디자인 전담 공무원들에게 행정 업무에 대한 지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디자인 업무에 대한 지도는 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업무와 관련해서 신규 임기제 공무원들은 문서대장에서 전임자들이 남긴 문서를 참고해서 알아서 업무를 습득해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같은 급의 일반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다소 많습니다. 여기서 또 끄떡끄떡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경력이 있다고 급여를 더 받는데 이론에 몰라 이렇게 하면서 업무 협조가 좀 잘 안 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반면에 임기제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을 두고 정년이 보장되는 일명 철밥통인데 신규자 교육도 없이 실무에 바로 투입된 임기제 공무원들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디자인 업무 능력보다는 행정 실적 위주로 근무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으시죠? 또 끄떡끄떡 반응 좋습니다. 자, 우리 공공 디자인 업무에 투입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크게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도 주 40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대부분 일반직과 똑같이 야근도 하고 초과 근무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 선택 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인사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선호되는 채용 방식입니다. 법령상 일반 임기제와 시간 선택제 간의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사실 묘한 기후가 아마 느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끄떡끄떡입니까? 예. 자, 다음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용 안정 및 경력 단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공문서 작성, 또 예산 업무, 발주 업무 등 민간에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업무들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겠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5년 이상 근무가 힘들며 업무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나 최대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직률이 높습니다. 임용 후 2년 재계약, 5년 후 재임용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상급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소신껏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팀장, 과장의 자리가 없어서 뭐 일부 시구는 좀 예외가 있겠지만 이 반복해서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보수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불이익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이들의 공무원 임기 만료 후 민간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공무원 경력을 그다지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 재직 중에 민간 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한 케이스도 적지 않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다음은 어떤 제도적 한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선출됩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비록 이전의 시장이 수립했다 하더라도 후임 시장은 이 계획을 5년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수반됩니다. 만약 그 전에 변경하려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후임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위원회 심의도 없이 지마크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좌측 사진은 제가 공공디자인진흥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든 구리시청 본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임 시장이 원상복구를 해버렸죠. 이렇게 해도 공공디자인진흥법에 벌칙 조항이 없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동사무소에서도 지마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노란 샷을 입고 왔는데 제 상징색이라서 띄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이 최악의 공공디자인 행정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책적 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디자인진흥법에서는 벌칙 조항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진흥계획을 수립만 하면 됐지 그것을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맞춰 어떤 디자인 안을 보고했을 때 징계권자인 시장이 싫다면 공무원들은 바로 시장 입맛에 맞춰 수정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의 법적 강제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속에서 공공디자인 업무는 일반직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 강화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 안정성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셋째,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놓고 이들에 대한 근무 실적 평가는 채용 목적과 달리 행정 업무 위주로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근무 실적 평가를 위한 세분화된 혈신적 기준이 개발돼야 된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디자인 전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디자이너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민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행정 절차를 민간에서 대행 또는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어떤가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 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기관에 공공디자인 전문 심화 과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선 업무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바이블, 즉 표준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주도로 시급히 이행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행정 업무 관련 신규자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된 디자이너는 행정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 업무 외에도 필수적인 행정 업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실무 투입 전에 행정 업무에 대한 사전 교육 과정을 당연히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직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팀장, 과장이 일반직으로 있다 보니
디자인 관련 업무 부족으로 잦은 의견 대립과 충돌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팀장, 과장의 직위를 개방형 디자인 전문 인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임기제 공무원들의 사기 신장과 이직률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공공 디자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승남 전 구리시장님 발표 감사합니다.